네, 12주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 역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11주차가 빨리 끝났죠. 자, 역시 이거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코드 파일을 열어서 실행해보는 연습하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적어도 요 준비가 돼야 코드 파일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나중에 좀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할 내용은 이제 대개는 학습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불러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면 뭔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함수를 일부를 몇 개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요약한다든지, 특히 이제 열을 데이터 세트에는 여러 가지 컬럼 혹은 열이라고 하는데 열이 많죠. 그 중에서 일부 열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 추출한 것을 저장도 해보고 이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주로 이제 뭐 항공 관련된 데이터인데 상당히 복잡한 데이터이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이고 학습용으로 내장되어 있다. 그 정도. 시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이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시각화 해보는 연습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겠다. 이 정도죠. 자, 일단 관련된 패키지를 일단 로드해야 되겠죠. 역시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함수 써가지고 설치할 때는 따옴표 써야 된다고 했죠. 패키지 이름.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패키지를 또 구경을 하는 것이죠. 역시 불러왔고 요거는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세트 이름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팁은 앞 시간에 했던 데이터 프레임하고 비슷한데 아래서 좀 특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30만 개가 넘는 행이죠. 그다음에 컬럼 수도 19개나 되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지만 좀 간단하게 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앞, 뒤 쓰는 거 역시 헤드, 테일 이런 거 쓰죠. 그리고 역시 이 데이터 세트 명, 이름을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속에 들어갈 때는 데이터 세트 이름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징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게 스트럭처 줄임말인 str 함수를 쓴다.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게 글림스라는 함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유형 이런 것들까지도 보여준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썸머리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혹시 여러분이 통계에서 기술 통계 이런 거 들어보실 수 있는데 데이터 값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수치형 데이터 경우에 이제 이런 정보를 보여준다. 그 정도.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을 데이터를 처음에 불러오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요건 실행 결과죠. 콘솔창에 이제 플라이츠 이렇게 데이터 세트 이름 쓰면 이런 식으로 행수와 열수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에 보는 것처럼 일단 열수도 19개가 넘기 때문에 다 보이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variable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열, 컬럼, 변수 이렇게 명칭이 좀 혼용되고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일단 요것만 보여주고 더 있다. 그래서 이제 열 이름이 이런 것들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미 이제 이 데이터들의 어떤 데이터 유형, 정수형이니 숫자형이니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어려우면 우선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 이제 헤드만 봤을 때 앞쪽만 보여준다는 거. 그다음에 좀 뒤쪽 데이터도 보고 싶다 하면 이제 테일을 쓰면 맨 뒤에 거 6개를 보여준다는 거죠. 나머지 정보는 다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 구조 함수를 쓰면 훨씬 더 좀 자세한 다른 방식의 데이터를 보여주죠. 여기서는 열 이름 다 보여주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행수와 열수는 다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티블이니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것들이 보이죠. 실제로 이제 형식이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 열들이 있고 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래 특별한 티블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각 열별로 이제 데이터 유형도 보여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앞쪽에 이제 이런 데이터에는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보면 조금 다른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글림스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죠. 스트럭처하고 비슷한데 굳이 차이라면 이제 뭐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데이터 중심하고 값
중심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유형 정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정보를 더 알고 싶은지에 따라서 스트럭처와 걸림새는 비슷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서머리 함수는 이 데이터 세트에 수치형 함수가 값들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그각 열들의 어떤 기본 값이죠. 그래서 최소값, 1분 위수, 중앙값, 평균, 3분 위수, 최대값 이런 등등의 정보 한뭐 6개 되나요? 이 수치형 데이터가 있는 경우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수치형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트에서 열을 추출하는 건데, 데이터 세트명하고 요거 쓰는 거, 달러 기억 있죠, 이거. 이걸 쓴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열 이름이겠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안 나오고, 여기 보면은 오리진이라는 열도 있죠. 컬럼 이름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이 열만 한번 추출하겠다. 뭐 이런 거죠. 요거는 그냥 뭐 표시해 주는 거예요. 콘솔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열을 이제 추출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대개는 출출만 해버리면 이제 그냥 결국 안 나오죠. 그래서 대개는 항상 이렇게 추출해서 다른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당 저장을 하면 좋죠. 그리고 요 변수명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냥 변수명만 써도 되고, 프린트 속에다가 변수명을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열을 추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변수명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앞에서 했던 일종의 벡터 구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열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과 벡터 관계,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벡터 모임, 뭐 이런 얘기를 좀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써서 이 앞에 만들어 놓은 벡터를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앞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데이터를 직접 만들었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넬들, 벡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역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는 함수다. 이런 정도. 그리고 변환했으면 다시 항상 변수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변수 이름을 좀 달리해서 해주는 게 좋죠. 혼동되고, 그다음 뒤에 이제 덮어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고 확인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 DF2도 확인하면 이제 요것들만 이 그 열들이 포함된 결과들이 어, 보여지겠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오리진 열 추출해가지고 되게 이제 이 요거 추출만 해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요 열을 추출했다 이런 표시이고 이제 오리진 항공 이제 출발 뭐 공항 이름을 약자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이제 또 끊었습니다. 1부터 지금 900 뭐야 몇 개나 되나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그 두 번째 열 추출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앞에서처럼 바로 이렇게 하면은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뭐 출발 시간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숫자로 이 열의 정보만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열들을 추출해 가지고 벡터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때 이런 함수 썼고 앞에 만들어 놓은 요 각각의 벡터형 열 추출한 것들이 있죠. 이걸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이 변수에 저장하고 이걸 확인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각각 열이 되고 있죠. 벡터형이 이렇게 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각각 행이 있고 이제 각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엑셀 파일처럼 열, 행 이런 구조로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중요하다 이 정도. 그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도 이제 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불러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표를 만들 때는 뭐 이런 함수를 쓰기도 한다. 그다음에 열 추출하는 거 이런 연습 한번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같이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시각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선점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일단 ggplot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죠. 이거 앞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 R에서 쓰는 플랫 함수 가장 기본 함수를 썼던 거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더 많이 지정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때 쓰는 게 ggplot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ggplot2라는 패키지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ggplot2를 불러와야 되겠죠. 대개는 이제 불러오기만 해도 되니까
여기 코드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봐야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시연할 때는 보여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데이터는 이거 넣고 이런 이제 매핑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거 에스테틱 줄임말인데 X축에 이거 넣고 Y축에 이거 넣고 그다음에 이제 ggplot2에서는 이렇게 연결할 때 이제 플러스를 쓴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어떤 기호 모양을 쓸 때는 지오메트리 줄임말이죠. 지옴 언더바하고 뒤에 이제 포인트 점이면 포인트고 선이면 라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 지정 없이 그냥 하는 거고 아까 앞에서 지난번에 했던 이제 알파도 한번 넣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구성이 되는구나. 이 정도 우선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투명도를 적용하면 이렇게 조금 역시 달라지죠. 이런 과정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봤더니 너무 이쪽이 좀 몰려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쓰는 이제 모양이 지터라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넓이나 높이 이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지옴 언더바 라인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제 여기에 X축, Y축 다른 걸 써봐도 좋겠죠. 어찌됐든 기본 구조는 ggplot 데이터 지정해주고 매핑 쓰고 에스테틱 줄임말 이거 쓰고 그다음에 X축, Y축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뭐 어, 모양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플러스에서 계속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릴 때는 거의 이제 여기까지는 다 비슷하죠. 여기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았고 히스토그램은 그냥 S축만 지정을 해줘도 되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지금 언더바에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아까 이제 분산, 그 다음에 선 히스토그램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시각과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정보인데 핵심적인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색깔을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컬러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지형 언더바 히스토그램 모양까지 지정해주고 여기에 색깔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영문 색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영어로 된 색 이름들이죠. 여기는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색을 그 히스토그램 색을 지정할 때는 여기다 하는 거고, 필 할 때는 이제 이 색깔로 채워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막대 수도 이렇게 빈스 해가지고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 막대 넓이는 뭐 막대의 넓이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걸 이제 꼭 나눠 가지고 그림을 각각 보여주는 게 이제 퍼셋 랩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보여주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할을 할 때는 행수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네 줄로 나눠가지고 보여주라 이런 정도를 음, 여러분 일단 코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코드 파일 열어서 실행해봐야 이제 결과 보면서 아 그렇군 이런 거죠. 이거는 그냥 분할해서 한 거죠. 역시 약간 하나 둘 셋 네 줄로 돼 있죠. 네 줄로 돼 있죠. 네 행으로 그래서 각각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월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보여주는 결과. 그다음에 상자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지오 언더바에다가 박스 플랫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월별로 이제 원도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상자 모양으로 돼 있죠. 이제 참고로 하면 여기에 이제 뭐 최소값 1분위, 중앙 혹은 평균, 그다음에 3분위, 최대값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제 복잡하면 우선 그 정도 이해하시고 상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각각 역시 월별로 상자 그림을 따로 그려라 하면 이렇게 월별로 그러면 월별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그 최대값보다 상당히 좀 위쪽에 있어서 뭐 이상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직 어려우면 이제 참고하시고 어찌됐든 이 그림을 보니까 참고로 아래쪽에도 좀 이상치가 있죠. 그다음에 위쪽에는 대개는 이제 여기는 이상치가 없는 가장 깔끔한 데이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각과 관련된 내용까지 좀 추가로 설명을 했고 이제 설명을 빨리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천천히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